안녕하세요. 청기누설TV 최희철 장영조입니다. 오늘도 장영조 원장님을 모시고 고등학교 진학 후 고등과학에 대한 공부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내신에 대한 전략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비고1 과정에 대한 선행과 전략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또 제주도 특강 마치시고 아침에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제주도 학생들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주도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많고 도덕성이 높은 친구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즐겁게 수업하고 있고요. 수업도 즐겁기도 하지만 또 학습 방향을 얘기해 줄 때 그대로 지키는 성향의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그에 따라서 성적도 잘 오르는 분위기가 같습니다. 다만 이제 광주와 비슷하게 입시 변화에는 좀 못 따라가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분위기의 입시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광주 지역 고1 학생들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편된 교육과정에는 통합과학이 1학기 4학점, 2학기 4학점인데 세부적으로 통합과학 1이 3학점, 과학탐구 실험 1이 1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좀 이제 부탁드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통과학 1은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습니까? 아니면은 두 과목씩 나눠서 공통과학 1, 공통과학 2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마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과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학점까지 다 그대로인데요. 통합과학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궁금하신 중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제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겠죠. 일부 학원에서는 통합과학에 대해서 잘 설명 안 해주고요. 물리, 화학, 생명 등의 어려운 선행학습을 좀 시킨다거나 어려운 과목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합과학은 고2 때 선택 과목인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과는 전혀 다른 과목입니다.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 통합과학과 거의 비슷하고요. 학습 난이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과목이 아니에요. 통합과학은. 통합과학 1은 이 전 통합과학의 대단원 1, 2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 2는 3, 4단원 여기와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없어진 유형도 있고 새로운 유형도 있지만 크게 변화된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 과목 물화생지와는 또 연계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미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영어 수학과는 좀 다르게 통합과학이 선택 과목들의 기초 다지는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고1들이 이제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준비해야 될 것은 통합과학이 아니고 고2, 3 때 선택해야 될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떤 건지 이런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공통과학 1, 2의 중요도보다는 일반 선택과 진로 과목 선택이 더 중요하군요. 그런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의 실력이 다음 학년 수학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공통수학의 포지션과는 좀 성격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통수학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후에 수학 점수에 대한 역전이 되기 힘들지만 공통과학의 입장에서는 1학년 때 과학에 대한 역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통수학과는 좀 다르게 기초되는 학습이 안 돼요. 자료 내용의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화1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도 화2를 당장 시작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내용이 어려운 거죠. 물론 물리의 역학 부분은 1, 2가 좀 다르긴 하지만요. 다른 과목으로 봤을 때는 단원별로 연계성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에서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이 과학탐구 실험이 필수이던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학 실험처럼 하얀 실험 가운을 입고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실험이라는 단어 때문에 화학이나 해부 쪽 위주로 진행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고등학교 내에서는. 하지만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거나 해부 같은 그런 힘든 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실험 탐구 이 시간 안에 끝나지 않는 실험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추가로 시간을 내서 실험도 완성시키고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실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전 영역에 해당되는 기본 실험 또 탐구를 배우는 과정인데요. 실험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탐구 방법 기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사, 과학의 역사라든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탐구 자료 분석 이런 것들까지 같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요. 또 특징은 고1 통합과학이랑 순서가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 내용을 실험을 해보거나 좀 더 깊은 탐구를 해볼 수 있는 단어로 되어서 학생들한테 도움도 되고 어렵지 않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공통과학 1, 공통과학 2로 1학년 내신이 마무리되고 일반 선택으로 2학년 1학기에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렇게 선택해서 1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는 커리가 없다가 이제 3학년 때 진로 과목으로 과탐을 만나게 되는군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2학기 때 과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많이 설명도 하고 있고요. 고교 학점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어 보이지만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정서는 고2와 고3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 듣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점들을 잘 반영해서 학생들한테는 혼선이 없도록 과정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잘 만들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저도 이미 선택 과목에 대한 상담도 많이 했고 또 몇몇 학교들이 공개했던 과정들도 좀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일단 학생들이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열심히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 시스템이 이 혼선이 없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스템에 잘 따르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고민할 거 없다 이렇게 설명도 하기 전에는 이제 먼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서울 지역에 있는 잘 되어 있는 학교를 모델로 참고해서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학이라든지 의학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가장 보편적인 모델은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고2 1학기 때는 일반 선택 과목 물화생지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하고 이제 2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 중에 2과목 3학년 1학기에 진로 선택 과목 중에 2과목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 현재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의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아마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좀 보이고요. 다만 학교 사정에 따라서 일반 선택 과목을 1학기 때 2개라든지 2학기 때 1개, 진로 선택 1개 이렇게 하거나 3학년 때 진로 2개 이렇게 유도하는 학교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2학기 때 과학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2과목 정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선택의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네요. 학교에서는 거점 수업 등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맞추겠지만 일반 학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결국 숫자가 적은 선택 과목은 학원에서 수업 개설보다는 인강으로 많이 전환을 시켜야 하나요? 네, 말씀하시다시피 보통 학원들에서는 준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서울에서도 이 과탐 2과목을 잘 준비하고 있는 학원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인강 강사들도 일단 절대평가였던 과목이 상대평가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인강 강사들도 모르고 있고, 학원들도 더 모르고 있죠. 하지만 이제 학원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면 대비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구과학은 이제 조금 선택할 필요가 없는 과목이 된 것 같아요. 수능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학원에서 개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인강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화학과 물리, 생명은 수능까지 준비했던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그 선생님들을 모시고 고1 겨울방학이라든지 고2 여름방학 때는 수업을 꼭 이 선택 과목을 개설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좀 적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여러 과학 선생님들과 제가 지금 얘기를 해보고는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그냥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수업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입시의 방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셔서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학원이 없어가지고 저도 지금 많이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또 과탐 이 2과목이라는 것을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시킨 학원에서 했던 이런 수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학교 내신과는 좀 안 맞거든요. 또 그래서 아마 이 2과목 내신을 해줬던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서 학생들한테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도 이제 공통과학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총 몇 문항을 보고 몇 개씩 이렇게 단원별로 분리가 되나요? 네. 이번 고1 모의고사처럼 이 25개의 문항을 40분항에 보게 되는데요. 어떤 파트 물화생지를 분리해서 몇 문제씩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고1 때 배운 통합과학을 각 단원, 전 단원을 고르게 문제가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고3이 되면 학교 내신 과목 선택을 조금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좀 줄이고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를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고3 때는 수능 준비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 유형으로 보면 내신과는 조금 다른 탐구형 유형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단원이 많잖아요. 전단원 고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필수 유형들을 암기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해 보거든요. 그래서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고3 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개편 과정을 또 보면서 좀 허탈한 것이 문과, 이과 계열은 이제 사라졌는데 문과 경영의 친구들이 매우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통과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또는 매우 불리한 억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과 학생들이 사탐하는 것은 훨씬 더 수월한데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 서울에 있는 대형 공무원 고시학원 이제 두 군데에서 인강하고 이제 강의도 찍고 강의도 하고 있었는데요. 또 매달 모의고사를 출제하면서 결과를 이제 분석도 해보고 실제 고시 문제들하고 이제 평균 점수를 확인해본 결과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쉬운 난이도로 문제를 냈는데 학생들은 꽤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문과 성향의 학생들이라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출제 경향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과학시험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출제하는 의도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과 좀 달라서 또 낯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문과들은 과학을 어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수능은 이 사탐과 같하면서 물어보는 출제 경향이 아주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통사회 또한 과학처럼 융합적 사고랑 자료 분석 능력을 많이 요구하고요. 탐구적인 자세를 기반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사회 탐구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탐구를 공부한다고 해서 과학이랑 이렇게 뭐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암기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이러한 경향으로 보면 누가 더 이득일까? 문과 성향이냐 이과 성향이냐 그걸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물론 일반 선택 과목에서 과학을 많이 선택하고 내신을 많이 준비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 문과 학생보다는 사탐이든 과탐이든 좀 더 유리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유형들을 더 많이 접하고 많이 틀려보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이과 학생은 좀 수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등과정에 그러면 이제 고등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학원을 다니는 것하고 인강을 보는 것 중에서 저번 시간에서도 물론 두 개를 병행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제 각 공부 방법에 대해서 추천할 전략이 또 있으신가요? 네, 학원과 인강. 학교가 좀 빠졌네요. 첫 번째로 저는 생각하는 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는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인강과 학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이것 자체가 좀 어렵네요. 일단 인강이냐 학원이냐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두 학습에 갖고 있는 기능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이론적인 학습으로만 생각하면 뭐 어떤 방법이든지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인강은 대중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후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될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과 인강 뭐 둘 다 비슷하긴 하지만 인강이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개인 학습이 아주 많아야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현강과 인강은 다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해야 된다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 많은 학생들이 인강만 의존을 할 때 이 그냥 강의만 보면서 그냥 구경하듯이 그냥 TV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풀이 방법을 배웠어도 실전에서 써먹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 또 뭐 학습할 필요가 좀 없잖아요. 인강을 보고 있으면 풀이 방법이 막 만들어져서 내가 풀 수 있을 것처럼 막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제 풀 때만 같은 문제를 풀 때만 그렇지 다른 응용 문제를 풀 때 풀이법이 잘 안 나오거든요. 또 인강을 보고 있으면 공부가 한 것 같고 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장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전에서 이제 뭐 필요한 수업을 하는 현강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원은 학원대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인강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반복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을 인강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학습 계획을 이제 좀 효율적이라 생각하면
인강 보는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한 8시부터 12시까지는 인강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오늘은 어떤 인강을 볼까? 어떤 과목을 볼까? 어떤 단원을 볼까? 이런 계획을 미리 세우고 필요한 유형만을 보는 것이 인강 활용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단원을 보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과학학습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과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한 유형을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학습량이 좀 한정되어 있어요. 문제 유형이 다 유사해요. 아주. 그래서 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이 꼭 필요한 그 유형을 푸는데 필요한 학습만 한 다음에 바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좋겠어요. 이때 문제는 다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고요. 이제 오답 정리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해봐요. 그러면 이제 공부해야 될 학습량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넓게 공부하는 것보다 저는 적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중요한 내용, 또 참고해야 될 내용,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겨요. 이때부터 인강을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강을 보면서 더 넓고 자세한 설명도 듣고 참고서를 이용해서 또 넓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또 꼭 암기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넓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인강으로 또는 참고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디 부분이 중요하고 무엇을 확인하는 문제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도 할 게 많은 것처럼 양이 많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위한 공부를 먼저 하고요. 나중에 좀 더 많은 내용을 추가 학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하고 인강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의문사항이 이제 과학 중점학교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광주의 풍암고나 봄고 등 사립과 공립에 몇 개씩 이제 과학 중점학교가 있는데 의치학과 계열 진학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우선은 과학 중점학교는 의치학 계열보다는 상위권 공대를 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종합전형으로 봤을 때는 의치학 계열도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한데 이게 입시랑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수치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몇 퍼센트 이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대학마다 이 입시 사정관을 맡으신 교수님들의 성향마다 좀씩 다르고 대학마다도 다르고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 과학 중점학교가. 하지만 이제 똑똑하고 더 힘들게 공부한다고 보이는 학생들한테 점수를 더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플러스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보통의 과학 중점학교는 이 교과 과정에 따른 심화 학습이나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은 학교로 보일 수 있는 생기부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과학 중점학교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교 학점제가 된 상황이면 과학 중점학교가 아니어도 충분히 과목 선택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는 꼭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또는 철학적 소양도 많이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영어도 좀 많이 보고요. 그래서 공대랑 보는 기준이 분명히 달라요. 다만 많은 학생들의 생기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비슷비슷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보이는 과학 중점학교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비슷한 생기부에서 성적대에서 비슷한 내신에서 생기부가 더 좋은 경우도 많아가지고 합격한 사례들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뭐 여러 다양한 상황의 학생들이 다 합격을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화정동 애플과학학원 장영주 원장님을 모시고 고1, 고2 학생들의 과학 과탐 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제주와 분당 수업 등 저보다 더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또 대성항공 수업도 가셔야 되죠? 네. 늦은 것 같습니다. 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즉시 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평소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었으면 하는 정보와 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더 많았는데 그래도 이런 시간이 있어서 설명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랑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잘 전달되는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아쉽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다른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주시면 개인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많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좀 바라면서 또 다른 기회에 다른 테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기누설 TV 최희철 장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